커피 같은 거 만약에 그런 것도 아낀다면 진짜 단돈 뭐 몇십만 원에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서 공부를 한 3년에서 5년을 내가 드림워크라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쫙 진행해 가면 뭐가 돼 있어 돼 있거든. 그러면 5년만 딱 투자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레벨까지 가기까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존이 목적이에요. 생존. 내가 요 드림을 위해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고 다니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공을 5년 동안 쌓아야 되는데, 그게 사업의 성공 요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항상 직장이 내가 드림워커로서 드림을 가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직장이 돼야지, 직장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떤 게 되냐면 직급이 있잖아. 자격증 같이 느껴져가지고 막 이제 과장, 부장 이런 게 목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직장은 하나의 수단이다. 내 캐리어 관리에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취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도 하나의 수단이고, 그래서 두 개가 병행해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경력이 돼요. 역경이거든. 사서 고생하는 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사서 고생하는 거고, 취업해가 다니는 것도 사서 고생하는 거거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역경을 딱 이거를 극복하면, 내 나이가 되면 해피한 거예요. 왜 해피하냐면, 내가 경력이 쌓이면 이제 역경을 계속 한 20년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고 하면 그다음부터 40대부터는 퍼스널 브랜드가 확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40대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는 늦게 깨달아가 이제 40대 초반부터 해가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불소하면 30대 후반 되면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럼 밑에 한 10명에서 2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대표가 돼 있을 거고, 자기의 그 드림을 같이 동조한 사람들이 한 2, 30명 되면, 그땐 여러분들은 내 나이보다 한 5살에서 한 7살 적은데도 불구하고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자리가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성훈 우리 조교가 이제 어디 갔어? 그럼 유성훈 조교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우도 잘해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뭐 어디 강의를 한번 탁 갔어. 그러면 뭐 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돈도 주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플랜트 설계하고 한다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력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려요. 잘 살리고 무기를 장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건 확신해.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지. 이렇게 벌써 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 그냥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딱 선택된 사람. 음. 요즘 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 일이 많은 거 외에는 다른 고민 없어요? 어. 어? 놀 시간 없어? 어, 놀 시간 없는 건 뭐 행복한 거지 뭐. 돈 쓸 시간 없어. 이야, 진짜 행복하네. 나도 이렇게 옛날에 일을요, 내가 하루에 3시간 자고 맨날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운동인 것 같아. 운동을 하면 잠을 줄일 수가 있어요. 건강하니까 잠을 자더라도 회복이 금방 되고, 그리고 이제 술, 담배 줄이고. 그래서 저는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20대, 30대 때 어디 술 먹으러 가잖아요. 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혹시 뭐 이상한 종교 믿냐고. 사실 좀 믿었어. JMS라고. 옛날에 좀 믿어가지고 나 술 절대 안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술도 안 권하고 하니까 내가 그게 좀 하나의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자도 맨날 몽롱한 거야. 맨날 비몽사몽하니까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멀쩡한 사람들, 정신이 말똥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 나는 그런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대 때 그랬는데 30대, 40대 오면서 난 건강이 점점 더 좋아져. 지금이 제일 좋거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한번 운동하는 거 운동하죠. 운동하죠. 간간히 하죠. 어떤 운동이에요, 다들? 헬스? 또 헬스 매일? 여기 축구. 여기는 수영하고 여기는 어떤 운동?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헬스클럽을 다니보니까 맨날 러닝머신만 하고 오는 거야. 그리고 가는 시간 30분, 오는 시간 30분, 샤워하는 시간 30분, 헬스 러닝 하는 거 30분 하니까 한 2시간 딱 가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승훈 저하고 좀 비슷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거 하고 푸시업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있죠, 이거. 어떤 거 하냐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여기 아령 1kg짜리 2개 딱 잡고 그럼 뒤로 안 넘어지잖아요. 딱 해가지고 이거를 난 하는 요령이 그냥 자중이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이걸 최대한 안장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이것만 해도 여기 근육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푸시업 해가지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령 가지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근육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고 4가지만 하면 온몸 기본 운동은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속도를 줄일 때는 속도가 할 때는 요 근육만 써요. 펄짝펄짝 뛸 때는 종아리 근육만 써가지고 이렇게 가고 속도를 빠르게 갈 때는 이제 이걸 쓰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래서 뛰는 것도 근육을 생각하면서 뛰어주면 이제 등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등산할 때 완전 날아가거든요. 올라갈 때 남들은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뛰어가가. 진짜 특공대 체질이 돼가는 것 같아. 그래 올라갈 때 나는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올라갈 때 요것만 써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힘 빠져. 그럼 요것만 쓰고 또 올라가. 발목으로만 이렇게 가거든. 이걸 거의 안 쓰고 발목으로만 올라가다가 또 발목 여기 종아리 근육이 또 좀 소진이 때문에 이걸로 가. 그러니까 모타가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엔진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가 한번 써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재밌어. 그렇게 달리면. 뛸 때도 마찬가지. 이것만 쓰면서 뛰다가 이것만 쓰면서 뛰다가 또 동시에 뛰면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아침에 뛰면 한 5km를 쉬지 않고 그냥 쫙 갖다 쫙 오거든.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몸을 있잖아요. 좀 한번 잘 쓰가 한번 보면 근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뜨지? 또 뭐가 문제가 있나? 컴퓨터 문제가 있나? 한번 봐줘.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주면 효율과 효과를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한 시간이 하루에 1시간 투자했다? 그럼 잠자는 시간이 한 3시간 줄어들어요. 8시간 잘게 나는 보통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말짱해. 새벽 1시에 자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그게 옛날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새벽 3시에 자도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근데 말짱해. 정말 말짱해. 그리고 낮에 간혹 가다 살짝 조는데 20분 졸고 나면 그걸로 끝. 그럼 말짱말짱. 내가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운동을 1시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3시간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회복력이 좋으니까, 컨디션도 항상 좋고, 소화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남 안 보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 하고 있어.
앉아서.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15층까지 뭐 이래 간다? 그러면 내가 이불로 가방을 무겁게 가지고 다녀요.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노트북 두 개에다가, 책 두 권에다가, 그 노트북 케이블에다가 하면 한 6, 7kg는 될 것 같아. 그런데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죠. 나는요, 이걸 그냥 아령같이 생각하고 들고 다녀. 그래서, 가방 들고 이렇게 아령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가방 앞에 딱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 미국의 그 청소업체가 거기 이제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 근데 한 번은 실험을 했대요. 그 청소 용역업체, 건물 청소 용역업체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청소 용역 직원들이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노동으로 생각해요. 열심히 그냥 하니까, 이게 건강이, 몸이 뚱뚱하고 막 이게 완전히 지방이고 이랬는데, 한 부류를 교육을 시킨 거야. 내같이. 이거를 아령이라 생각하고, 틈만 나면 이 청소 도구를 가지고 운동을 해라. 이런 걸 할 때도 이거를 헬스클럽에 운동하는 그 기구를 보여주면서 그 동작이나 이 동작이나 같은 거다. 근데 이거를 할 때 그냥 의미 없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밀거나 잡아당길 때 이게 아령 뭐 잡고 이렇게 하는 그걸 연상시켜 해줬다. 근데 몸무게가 무려 10kg씩 빠졌어요. 아니, 똑같은 일인데. 근데 이걸 운동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건강이 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무겁다 생각 안 하고, 지금 불이,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하기 나름이다. 모든 게. 이게 내가 저 파일을 오늘 좀 이게 혼돈이 있어가지고 세이브 해지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파일을 세이브 해지가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이브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말로 할게요. 오늘 말로 하고 일단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왜 1주차로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좀 고쳐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는 걸로 할게요. 음, 음, 음. 그냥 오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파일이 세이브가 좀 잘못해가 9주차하고 이게 뭔가 좀 엮여버렸어요. 이럴 때도 있지 뭐. 네.
그래서 눌러야 되나? 왁스부터 안 먹히면 안 먹히나? 오늘 좀 양해 구합니다. 제가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세이브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이 파일이 그러니까 세이브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컴퓨터를 켜가지고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좀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어떤 철학적인 거냐면 우리가 오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한번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볼 때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노동으로 볼 때 하고 이거를 운동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그 어떤 차이냐면 이 생각하기 나름인 게 난 이 가방을 정말로 이 무거운 가방을 이걸 들고 다녀. 이걸 들고 다니는데 한번 들어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들어봐. 그지? 네. 안에 보면 노트북 3.5kg짜리 아이패드 아이패드에다 뭐 진짜 뭐 이런 거 뭐 케이블에다가 이 뒤에가 더 가관이지. 담요에다가 책에다가 또 책에다가 뭐 있지.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내가 지하철에 만약에 다닌다면 이제 이렇게 다닐 의향이 있다는 거지. 근데 차에서 딱 내 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올 때도 항상 집에 갈 때도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요. 그냥 1층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뒤꿈치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 등산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올라갈 때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면 힘든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요? 가는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갈 때 등산할 때 봐요. 이렇게 이 대퇴사두근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봐. 힘들어. 등산을 갈 때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갈 때 이렇게 가면 아이고 막 이렇게 간다 그래. 근데 앞으로 가는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높이로 이 가속도를 있잖아요. 가속도를 살려 가지고 그거를 높이 속도로 그러니까 위치 속도로 만들어줘요. 그러려면 발목에 장단지가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있잖아요. 툭 올려주는 거야. 이걸 이용하지 말고 대퇴사두근을 이용하지 말고 장단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야지 오히려 더 잘 올라가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가속도를 가지고 경사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 그럼 남들 가는 속도로 가면 그런 게 이루어지겠어요? 남들 가는 속도로 가면 예를 들어 남들 가는 속도로 천천히 가면 이렇게 툭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희한하다. 힘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속도를 빨리 가면 오히려 그냥 장단지 근육만 이용해서 그냥 툭툭 이렇게 치듯이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올라가요. 내가 관악산 올라갈 때 1시간 만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40분 만에 내려. 얼마 전에 관악산 올라왔는데 안양에서 거기 연주대인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갔어. 막. 남들보다 한 두세 배는 빨리 올라간 거야. 속도 빨리 해가 바바바박 하면서 그냥 퉁퉁퉁퉁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갈 때도 어떻게 내려가는지 알아요? 보통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퉁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 게 아니고 이걸로 내려가면요 관절 나가요. 어떻게 내려가냐면 발목에 여기가 장단지를 이용해가 발목을 앞에만 이용해. 그러면 스프링이 달렸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스프링이 달렸다 생각하면 관절 하나도 안 다치고요. 그냥 스프링 달렸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데 내려갈 때 스프링 같이 이렇게 발끝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런 느낌을 알면은 등산이요. 그렇게 재미일 수 없어. 내 몸의 모든 근육들을 한번 그 하이브리드로 장착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 등산할 때도 이래. 올라갈 때도 내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장단지로 이래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좀 힘이 들잖아. 그때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걸 사용해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또 힘이 또 들잖아. 그럼 여기 이제 피로 회복이 또 됐지. 그때는 또 속도를 내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여기가 또 힘이 들어. 한 2, 30분 하다 보면. 그때는 또 요걸 시계 만들면서 이걸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남들 가듯이. 그냥 이걸 썼다가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어때요? 안 지치고 계속 가는 거야. 대박이죠? 대박. 보는 프레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해보면 저는 옛날에 50kg 배낭을 메고 남들이 20kg 할 때 난 50kg 맸어요. 메고 갔는데 이유가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어. 어떤 후유증이 있냐면 여기 완전 뭐라지 이거? 파랗게 멍들듯이 막 이래. 근데 저는 그걸 즐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주법을 개발했다고 보는 거야. 남들은 뭐 그런 주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볼 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 등산은 예를 든 건데 이 근육과 이 근육을 하이브리드로 써라.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걷다가 내가 저 아침에 산책할 때도 이렇게 제자리에 하면서 속도가 느리지만은 스프링 같이 요걸 써가지고 이렇게 달리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요걸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속도를 엄청 빨리 갈 땐 이걸 쓰다가 또 속도를 느리게 가면서도 계속 뛰는 거야. 그땐 또 이거 쓰다가 계속 이래. 근데 그걸 원리는 모르는 사람은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을 뒤치지 않는 방법은 내 나름대로의 그런 프레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대박이지? 대박. 등산 이제 막 하고 싶지? 네. 해봐요. 재밌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목적이 내 몸의 어떤 그 잠재 능력을 깨우는 데는 등산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알게 됐는 게 집에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중국산. 그게 언제 거냐면 1998년, 9년도에 그 회사 다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러닝머신을 산대. 나도 하나 사볼까? 이래가지고 총각대 그걸 산 거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50만 원인가? 제일 싸구려. 샀는데 이게 진짜 싸구려더라고. 모터 용량이 좀 없어가지고 이걸 평지에다 이렇게 경사를 없이 해놓으면 내 몸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모터가 안 도는 거야. 그러다가 모터가 이게 고장이 난 게 한 3번 고장 났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뭐 모터만 갈면 된다 해가지고 또 갈고 이거를 어떻게 좀 내가 오래 쓸 수 없나 해가 이제 그 고치러 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게 중국산인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니까 경사를 이빠이 해가지고 15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내 자중에서 이게 미끄러지니까 모터에 무리가 없대. 근데 그러고 나서는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나는 경사를 15도에서 계속 이렇게 달린 거야. 그러니까 몸이 어때요? 등산하듯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경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도 한번 다녀보고 이걸로도 한번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자꾸 터득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등산을 가면 진짜 날다람쥐 바바바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근육을 막 바꿔가면서 막 쓰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기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를 내가 툴을 알려줄게. 툴을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툴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원이 뭐죠? 차원이? 차원이 다른 사람 할 때 차원.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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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원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차원. 차원이 뭐지? 차원? 층, 레이어.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디멘전. 측정 가능한 어떤 것. 우리 과학에서 차원이 뭐가 있죠? 과학에서는 1, 2, 3, 4. 숫자. 숫자가 차원일까? 숫자는 하나의 그냥 그 심벌이고 네. 숫자 뒤에 뭔가 붙죠? 정상면. 어? 1차원, 2차원. 1차원이 공간이라는 차원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차원이. 시간 차원도 있을 거고 또 무슨 차이는 있어요? 무게. 무게 차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질량 차원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무게 차원하고 또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이 있어. 무게 차원. 질량 차원. 질량이라는 거하고 무게하고 다른 거 알죠? 어떤 차이예요? 중량이 아니에요. 질량은 단지 질량은 물질의 양인데 질량은요. 앱솔루트 개념이에요. 질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치고 근데 무게는요. 상대치예요. 어떤 상대치냐면 그렇죠. 중력인데 뒤에 G가 붙잖아요. G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는 G가 통하는데 어떻습니까? 달에 가면 G가 바뀌죠. 지구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중력장에서는 지구와 나의 관계에서의 그 끌어당기는 힘이 그게 G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에 가면 그 끌어당김의 G가 가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차원도 하나 있는 거야. 질량이라는 차원도 있고 그 장이라는 차원도 있고 또 무슨 차원이 있을까? 속도? 속도는 자세히 봐요. 속도는 시간당 이동거리죠. 그럼 두 개의 차원이 시간 차원과 공간 1차원 차원이 결합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속도는 두 개의 차원이 합쳐진 하나의 가상 차원이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게 차원까지 했는데 그걸 미시적으로 한가 봐. 전자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이 또 있죠. 거기는 전기장이라는 에너지 차원이 또 있어. 그 전기장 안에는 중성, 양성자, 양자, 전자, 그죠? 그 양자와 전자 사이에 그 또 인력과 철력이 있고 그런 전기력 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원은요 뭐냐면 우리가요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촉근 이론 나오고 뭐가 나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차원의 한 일종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양성자가 뭐죠? 양성자? 플러스. 양자 이론이 뭐죠? 양자 이론? 양자 이론. 양자라는 게 파동과 입자 들어봤어요? 네. 보면 파동이면 파동설이 있고 입자설이 있는데 보통 파동설은 입자설과 대립이 돼요. 왜냐하면 입자가 파동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E는 mc제곱. 그 의미가 뭐냐면 질량하고 C가 빛인데 빛은 파동이에요. 그걸 두 개를 E는 mc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거기서 질량이 변하거나 아니면 빛의 속도가 변하면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거는 어때요? M이 어때요? 그만큼 변한 만큼 에너지가 그만큼 나온다는 거거든. 그죠?
그때 차원은 보면 질량의 변화에 의해서 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원자력 에너지를 보면 E는 mc 제곱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차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질량이란 차원하고 C가 속도죠. 그러면 공간 차원하고 시간 차원의 합이죠. 여기서 E는 mc 제곱인데 이건 질량 차원이고 이게 뭐죠?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볼까? 한번 검색해 봐요. 나도 그거 다 기억을 못 하겠다. 예. 빛의 속도. 그러면 이게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이죠. 앞에 3 곱하기 10의 10승인가? 30 어떻게 되죠? 30만 킬로미터죠. 퍼 세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30만. 그럼 킬로라는 게 000이잖아요. 그죠? 짝짝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가 1000, 10만, 100만. 여기가 100만이고 1000만, 3억 미터 퍼 세컨에. 그러니까 요게 3억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이래요. 여기가 100만이고 1000만 억이거든. 3억 미터 퍼 세컨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고. 자, 그만큼의 에너지에서 요거 있잖아요. M. M은 질량인데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 승량 있죠. 승량. 앞에 꼭대기. 그게 한 1g이라고 했을 때 1g이라고 했을 때 거기 0.001kg이죠. 1g이. 거기다가 30만 곱하기 30만 3억 이렇게 돼요. 여기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1g의 에너지가 만약에 빛으로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에너지 양이 부산 시내 내에서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만큼 승량 꼭대기 하나 정도 이거 핵분열로 해가 완전히 빛으로 되면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기 오늘 아침에 넣었어. 근데 그 핵분열을 해가지고 1g만큼 이제 핵분열 해가지고 그만큼 에너지 그 무게가 생긴 거야. 질량의 변화가 1g이 생겼는데 그게 부산 시내 하루 종일 쓰는 전기 에너지 양만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만들었는데, 자, 하나 더 볼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3억 미터 퍼 세컨 제곱일까? 빛 속도가 2.99999로 갈 수도 있고 2.88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3억이라는 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3억으로 한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과학은 확률이다. 확률.
확률 분포에서 과학은 확률적인 게 과학이에요. 과학은요, 절대적이지 않다. 이게 과학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걸 누가 했냐면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포퍼. 그러면 이게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 이게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 원자력이라는 원자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원자 에너지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거야. 이거 하나로 우린 원자력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냈어. 근데 이게 결국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5%의 U의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는 틀릴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100개를 만약에 했으면 95%는 이게 맞다. 그래서 이 5%를 이걸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 석사, 박사 때 공부하는 게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확률 통계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한 이게 5%에서 이 실험식이 맞더라. 아니면 10% 유의 확률을 가지고 맞더라. 아니면 1% 가지고 맞더라. 이걸 우리는 석사, 박사 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을 이제 도출하거나 여러분이 박사 논문으로 아니면은 여러분이 통계 분석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유의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거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원자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겠다. 이걸 모델링이라고 해요. 프레임을 모델링한다. M-O-D-E-L-I-N-G. 모델링한다. 그래서 요 현상에 대해서는 이 프레임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 안에는 이런 차원들 있잖아. 질량이란 차원도 있고, 거리란 차원도 있고, 시간이란 차원. 요 차원을 가지고 이런 걸 단순화시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칼 포퍼가 했어요. 이 칼 포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전에 블랙 스완 들어봤어요? 블랙 스완? 그 유럽에서는 학은 전부 다 스완은 전부 흰색이다. 그랬는데 호주에 갔더니 블랙 스완이 있는 거야. 홍학이 아니고. 그래서 블랙 스완이 있구나. 그래서 칼 포퍼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과학은 100% 확률이 아니다. 만약에 100% 다 맞다면 그걸 뭐라고 하죠? 진리?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진리를 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모델링을 했을 때 100% 맞을 수가 없지. 그걸 맞는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설문조사 해봤더니 한 70%는 맞아. 그럼 30%는 노력 안 했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30% 유의 확률에서 그래도 한 70%는 맞더라. 이게 맞는 거지. 그냥 그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냥 일반 이렇게 시장에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 말하는 거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 아니야. 노력 안 한 사람도 못해 하고 한쪽에 아니야. 내 경험상 맞아. 근데 아무리 말해봤자 설득력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확률 통계적으로 30%의 유의 확률을 가지고 70%만 맞다. 30% 틀린 확률이 있다. 그게 공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레벨을 알 수가 있어.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요. 왜? 내가 어디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논문을 봤더니 거기에 유의 확률 한 10% 틀릴 확률, 오차 범위 내에서 틀릴 확률 중에 한 90%는 이 이야기가 맞더라.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막 이제 뭐 모르면 이제 그냥 막 자기 주장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막 악쓰잖아요, 악써. 탁구 공원 가면 막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 구르꾸는 자, 이 이야기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도 막 또 여기다 100% 진짜 어디든 이거 만변통치약입니다. 이게 사이비야, 사이비. 그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이런 모델링이 돼 있는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자력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그럼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를 발산할까? 아니면 그런 걸 했을 때, 이 1g의 그 0.001kg의 에너지, 질량 변화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나오구나. 그런데 이 실험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인슈타인이 유의 확률 몇 %에서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도. 근데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진리로 알고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걸 공격을 당하는 게 뭐죠? 보면 요즘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제 완전히 희한한 이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자 에너지라는 거를 모델링을 이렇게 해요. 모델링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모델링 할까? 첫 번째는 때려잡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충 있잖아요. E는 mc제곱일 거야. E는 mc제곱일 거야. 자기 느낌상.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E는 mc 삼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E는 앞에 수식어가 kmc제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내 느낌에는 E는 mc제곱일 거야. 이걸 뭐냐면 첫 번째가 추정을 해버려요. 추정이 뭐죠? 가정.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실험을 했더니, 세 번째가 뭐죠? 우연히 맞으면 이게 진리가 이게 뭐죠? 지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통 지배 방정식이라고 해요. 지배 방정식. 이런 접근 방법이 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연역적 접근 방법. 귀납적이, 그럼 반대가 귀납이죠. 귀납적. 귀납적은 어떻게 갈까요? 사례조사를 엄청 하는 거야. 실험이라는 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든 뭘 하든 실험을 엄청 하는 거야. 실험을 했더니 데이터가 나왔어.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해. 분석을 했더니 어때요? 세 번째가 이런 축에 여기도 차원이고 여기도 차원이야. 차원이 m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e고 차원이 뭐가 있어. 근데 막 이렇게 분포를 해. 해가지고 이거를 중간을 가로지르는 뭔가 선이 하나 나와 있어. 그거를 대충 보니까 y는 이 중간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mc제곱 mc제곱이더라. 요건 질량은 그대로라면 요걸 c로 가면 대충 이런 게 나와요. 어때요? 귀납적.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때요? 여러분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걸 나오는 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이 하는 게 지금 취업도 하고 학습도 취업이지, 취업. 취업이나 경험. 그러니까 몸으로 빡빡 기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생 프레임을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근데 공부는 왜 해야 되죠? 공부는 여기가 지금 추정하는 거 이건 공부하는 거야. 간접 경험, 학습. 남이 안 했던 거, 나는 안 해봤던 거, 남들이 하는 거를 책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그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책에 있는 걸 한번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네.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연역적으로 막 이게 연역이 맞다. 어떤 사람은 귀납이 맞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하고 같아. 이거하고 같아.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잠 많이 오죠?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여기가 산이 하나 있어. 네. 그리고 여기도 산이 하나 있어. 산이 하나 있어. 그런데 여기 내가 있어. 어느 산으로 갈까? 오늘 어느 산으로 갈까?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등산을 간다면. 네. 되죠? 근데 두 개 산이 다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북한산이고 여기가 무슨 산 할까? 네? 여기가 그냥 북한산이고 여기가 지리산. 좋아요. 지리산이랬어. 오늘 북한산 갈까? 지리산 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봤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 줄기가 있고 지리산 줄기가 있고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어. 네. 다 연결돼 있더라 이게. 근데 올라가기 전에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해요. 선택을 강요받아. 우리 인생이 내 밑에 있으면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좀 오래 살거나 레벨이 높은 사람은 위에서 보면 똑같아. 그게 융합적 사고예요.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음.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응? 산에 올라갔는데 연결됐다고 응, 하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거의 한 지상이랑 똑같은 데가 있고 다시 옆에 그 산이 그렇지, 있지.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연결됐다 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산을 가더라도 언젠간 이 산을 거쳐가고, 이 산을 가더라도 언젠간 종주를 하면서 이 산을 거쳐간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융합적 사고가 왜 나왔냐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딱 한 가지 할게. 이 분필하고, 만약에 마우스하고, 나 지금 완전 적극적인 거예요, 지금. 분필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이거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거하고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라. 했을 때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깊이 있게, 뭐라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줄기를 찾아가 계속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다니까. 원리가 연결돼 있던. 자, 볼게요. 자, 볼게. 사출로 돼 있고, 사출로도 돼 있고, 자, 볼게. 이게 터크야. 뭐냐면, 자, 볼게요. 내가 터크를 내는 방법이 이런 거야. 뜬금없는 두 개를 연결을 합쳤어. 그러면 뭐가 나올까?
지우개형 마우스가 나오지. 그지? 이게 손정희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손정희가 낱말 카드를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낱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특허 내고 또 낱말 카드 뭐 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샤프 전자계산기, 하나는 딕셔너리. 또 했더니 뭐죠? 전자사전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샤프에다가 팔아먹고 종잣돈을 몇백만 달러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된 거죠. 근데 자기가 기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스탠포드에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수한테 그랬잖아. 당신이 이거 만들면 지금 난 돈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만들면 내가 그때 가서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학생이 찾아와서 교수한테 그러니까 교수가 이런 놈 처음 봤거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앵벌이는 교수 시키고 학생이 기술 팔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거든. 지금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뭐 작품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마우스형 칠판 닦기. 꿀잼. 괜찮네. 그거야. 조금 이해가 되죠? 마우스형 칠판 닦기인데 난 거기서 이것까지 좀 결합시키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북한산 이렇게 하고 마우스가 쫙 하면 칠판 이게 전자적으로 그냥 딱 닦여버리고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요만큼만 닦아 이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딱 해가지고 리셋 딱 누르면 싹 없어지고 지금 뜬금없이 막 하는데 다 융합적 사고가 되죠? 그거예요.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내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뭐지? 아 그래 칠판 이것도 되면서 그냥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리셋 누르면 내가 썼던 게 좀 싹 없어지면 좋겠다. 그죠? 그 기술적 구현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난 필요성만 느껴가 그걸 하면 돼. 그걸 뭐냐면 목적적 접근 방법이라 해요. 그걸 니즈를 확인하면 손정희는 메소드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메소드는 교수를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하면 돼.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사업가적 마인드는 이 고객의 시장을 확인하면 수단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근데 엔지니어는 어때요? 자기 게 최고인 거야. 그냥 수단을 막 금과 옥조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만들었는데 고객의 니즈를 무시하고 만든 거야.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작품 활동. 예술가가 왜 돈을 못 번지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시장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무시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행복 창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원하면서 내가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거. 요걸 중간에 최적화시키고 매칭을 시키는 이걸 매칭이라고 해요. 매칭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듀오는 뭐죠? 시장은 남녀가 미팅을 좀 편하게 하게 해서 편하게 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딱 간파하고 여기서 뭐지? 남녀 매칭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DB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포맷에 의해서 스펙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최적화 돌려가지고 거기도 확률 통계가 나오겠지. 최적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성공률이 높겠다는 거를 자기 내부에 DB가 있단 말이야. 그걸 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공만 해주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거거든. 그래서 사업계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역적 기납적이라는 거는 항상 왔다 갔다야. 왔다 갔다. 어디로 어떻게 접근하든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몸으로 떼어가지고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런 거야. 그럼 그런 거를 이 이론을 가지고 다시 다른 데 적용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의 확률에 의해서 이 이론이 내가 기납적으로 내가 도출했지만 이거를 다시 다른 데 적용을 해보니까 맞더라. 근데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또 막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게 팔자예요. 팔자로 이렇게 계속. 그래서 기납과 연역을 왔다 갔다 해. 그런 걸 언제 해보냐면 박사과정에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를 딴다는 의미는 이거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사람은 연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논문으로. 그러면 박사를 땄다는 거는 박사다 이러면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은 독자적으로 이런 걸 모델링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숙지하고 있다. 거기다가 박사면서 또 경영 쪽에 비즈니스적으로 천재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산을 갈까 이 산을 갈까 고민 안 하겠죠. 일단은 산을 타. 그래 그냥 가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먼저 갈까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타. 그 현실에서. 그래 그 현실에서 사장이 돼. 아니면 최고 책임자가 돼. 그 성실성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산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지. 처음부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산을 타까지 그 생각 안 한다니까. 현실에 적응을 해서 만족해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올라갔더니 융합적 사고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때요? 고객의 시장을 예리하게 판단을 하고 수단을 갖다 붙여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잘 갖다 붙여서 나의 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 난 멋있게 사는 거야.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 활동을 하는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똑같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서 외면을 받는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는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 그 차이가 뭘까? 그거를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그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